저와 아내는 결혼 전부터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후에도 함께 산을 오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등산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다시 둘이 함께 산을 오르자고 이야기하며 지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육아에서 어느 정도 손이 덜 가는 시기가 되면서 아내는 슬슬 등산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얼마 전 건강상의 문제로 담석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낭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복부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당분간 피해야 했고 특히 등산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운동은 회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니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등산 동호회를 찾아 가입하더니 매주 주말이면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활동을 다시 시작해서인지 아내는 활력을 되찾았고 등산을 다녀올 때마다 너무 재미있다. 산에 가야 기분이 좋아진다.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등산이 아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녀온 산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함께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등산을 갈 때마다 점점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등산복만 챙기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화장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을 조금 더 짙게 바르고 굳이 색깔이 맞는 등산 양말을 고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여성이라면 언제든 자신을 가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등산을 가면 편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일부러 몸에 딱 붙는 기능성 등산복을 챙겼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경을 써? 라고 가볍게 농담을 하면 아내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이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산에 가면 사진도 많이 찍고 예쁘게 입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아내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져봤습니다. 등산하러 가는 거 맞아? 이렇게까지 꾸미고 가니까 좀 낯설어. 아내는 웃으며 그냥 기분 좋으니까 그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등산을 다녀온 후에도 집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등산이 끝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거나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동호회에서 친한 사람 생겼어?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같이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 나누니까 재밌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등산을 즐기는 걸까?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은 걸까?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등산을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애써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다녀온 등산 코스를 물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대충 산 이름을 말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늘 풍경이 정말 좋아서라며 사진을 보여주거나 자세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날따라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사진은 안 찍었어? 내가 묻자 아내는 순간 머뭇거리더니 아, 오늘은 그냥 산에 집중하느라 못 찍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풍경을 찍는 걸 좋아했고 예전에는 작은 들꽃 하나만 봐도 찍어서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점점 사진을 찍는 일이 줄어들었고 찍었다고 해도 동호회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내의 등산 가방을 정리하다가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고급 브랜드의 선물 포장이 된 상자였습니다. 무심코 열어보니 안에는 고급 등산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아내는 순간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동호회에서 나 생일이라고 누가 선물해줬어. 아내의 생일이 지났던 것은 맞지만 이상했습니다. 동호회에서 그런 개인적인 선물을 주고받을 만큼 친해졌나? 그리고 대체 누구에게 받은 걸까? 누가 준 건데?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아내는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다 같이 준 거야.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줬다면 보통 단체로 선물을 사지 이렇게 작은 고급 브랜드 상자에 담긴 물건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내가 다녀온 산의 위치가 궁금해서 휴대폰에 위치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도에는 내가 들었던 산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분명 보봉산을 다녀온다고 했지만 휴대폰 위치 기록은 청계산 근처의 한 호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는 혼자만의 생각이길 바라며 침착하려 했지만 점점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아내의 가방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호텔 어메니티 키트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등산 가방에는 있을 리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등산을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고 그 만남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추측하며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내에게 추궁하는 꼴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흥신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의뢰를 맡긴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나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내가 방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흥신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들은 내게 한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첫 장면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산속 어느해진 곳.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뭔가 익숙한 친밀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을 맞잡고 그 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갑자기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자의 품에 기대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보면 못 참겠잖아.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응, 그냥 등산 동호회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하지. 바보같이. 언제까지 모를까?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이제는 들켜도 상관없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남자의 목에 팔을 감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는 더 노골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한 번 두리번거리더니 아내를 나무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디서 해? 너도 지금 좋잖아. 미쳤어? 누가 보면 어떡해? 보면 어때? 더 짜릿하지 않아?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목을 감싸며 낯뜨거운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니, 넘칠 만큼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내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달려가 이게 뭐냐며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나는 USB를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야겠네요. 그날 밤 아내는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등산을 다녀와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다녀왔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묻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날씨 진짜 좋았어. 사진 보여줄까? 나는 피식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내가 직접 보면 더 좋겠지? 아내의 얼굴에서 그제야 미세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 반응을 보며 조용히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거짓말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되돌아갔습니다. 뭐야, 무슨 말이야? 나는 천천히 웃으며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직접 보면 좋겠다고 하길래.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걸어가 TV 옆에 있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산속의 외진 곳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웃는 얼굴, 달라붙는 몸짓, 남자의 목에 팔을 감으며 나직이 속삭이는 말들. 이렇게 매주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보면 못 참겠잖아. 영상 속에서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남자의 품에 안기는 순간 나는 천천히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급히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지.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USB를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변호사한테 가져가기에.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랑 그 남자 이제 끝났어. 아니, 잠깐만.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직접 내가 다른 남자랑 뭘 했는지 확인했는데 이걸 오해라고 할 수 있어? 아내는 다급하게 다가오며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애들은 생각 안 해? 애들?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애들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아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가 준비 중이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상간남도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어떻게 나오든 난 이미 결정했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거실 한가운데에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잠시 쉬다 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애들에게 진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얼마나 말해야 할지는 고민되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 해도 아내는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간 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엄마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고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서로 시간을 좀 가지기로 했어. 그 말에 아이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예전과 달라진 걸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후 나는 여전히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함께 산을 오르며 나눴던 대화들,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흘렸던 눈물, 서로 힘들 때 기대어 의지했던 시간들.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이렇게 배신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나를 배신한 것이지. 우리 가족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던 것은 아닐 텐데.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된 서류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제 도장을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한 장의 서류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것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나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아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과연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이상 미련 없이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걸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